자, 이제 딥러닝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아마 신경망을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들은 다 배웠을 겁니다. 이제 해볼 내용은 현실적으로 그 신경망이 잘 작동되도록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,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라메타들, 즉 초파라메타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메타들을 또 훈련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데이터 준비를 좀 잘 해야 됩니다. 체계적으로. 즉 훈련 자료와 개발 자료 그리고 테스트 자료,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준비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다양한 하이퍼 파라메타들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많은 도움을 갖게 됩니다. 자, 우선 이 하이퍼 파라메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머신러닝의 적용에 있어서 하이퍼 파라메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반복적인 프로세스입니다. 즉 우리가 결정해야 될 하이퍼 파라메타는 굉장히 많죠. 뭐 층의 개수라든지, 그죠? 또는 은닉 유닛의 개수라든지, 또는 학습률 알파, 그리고 어떠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지 등등 굉장히 많은 하이퍼 파라메타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, 그와 같은 파라메타를 결정하는 방법은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아이디어, 즉 몇 개의 층으로 할지, 또는 몇 개의 유닛으로 할지, 또는 학습률은 무엇으로 할지 등등에 대한 그런 처음 초기적인 어떤 결정을 한 후에 그것을 임플리멘트,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고 과연 이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, 좋은지 아니면은 나쁜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바꿔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거고요. 또 다른 값을 가지고 또 코딩을 하고 그것을 실험을 하고, 그리고 이와 같은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실험을 통한 수정하는 방법이 소위 반복적인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와 같은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하이퍼 파라메타, 초매개 변수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. 이 굉장히 요즘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신경망 기술이 잘 적용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자연어 처리, 또는 뭐 컴퓨터 비전, 또는 음성 스피치 프로세싱,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거는 unstructured 데이터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요. 그에 반해서 structured data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. 우리가 테이블로 잘 정리되어 있는, 또는 DB에 들어가 있는 뭐 광고 자료라든지, 아니면은 검색, 그리고 또는 뭐 보안 관련, 또는 물류 관련 등등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굉장히 structured data들이 활용이 되는데, 자,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, 그러니까 NLP 자연어 처리의 전문가가 이제 또 다른 응용으로 비전 관련된 응용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피치 프로세싱의 전문가가 나는 이 기술을 광고에 활용하고 싶다,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. 또는 뭐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전문가가 나는 이 기술을 물류에도 적용하고 싶다.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.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그대로 전달되면서 활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. 즉 어떠한 응용 분야든지 간에 응용 분야에 잘 적용되는 이 신경망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데는 이전에 다른 분야에서 사용됐던 파라메타들, 이러한 하이퍼 파라메타들이 큰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요. 주어진 응용 분야에서의 훈련 자료, 그리고 뭐 입력 개수, 특징의 개수, 또는 뭐 사용 가능한 GPU나 CPU 등등 주어진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실험을 하고 또 다른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접근해야지만 그것이 소위 활용이, 그러니까 쓸모있는 신경망이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와 같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
이런 그 훈련 자료, 그리고 개발 자료, 그리고 테스트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 훈련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총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의 큰 박스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즉, 이 수평 방향으로가 그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훈련 자료 샘플의 개수라고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와 같이 주어진 훈련 자료를 전부 훈련에 사용하지는 않고요.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. 즉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이것을 훈련 자료로 트레이닝 할 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걸 트레이닝 셋 이렇게 부르고요. 그리고 나머지 그 두 개의 부분을 또 이렇게 반 정도로 나누어서 하나는 테스트 하는데, 그리고 하나는 개발하는데 라고 이렇게 씁니다. 즉 테스트는 말 그대로 마지막 그 훈련된 그 신경망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팅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목적이 우리가 보통 이 dev라고 보통 이게 development의 약자를 쓴 건데요. 이것은 그 목적은 크로스 밸리데이션,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상호 검증이라고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상호 검증, 다른 말로는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, 크로스 밸리데이션,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라고도 쓰고요. 보통 개발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디벨롭먼트 셋이라고도 부릅니다. 그래서 약자로 요 그 세 글자만 따서 devset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. 보통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요즘에 많이 쓰이는 방법들은 그 보통 devset, 그 train set과 그 test set을 한 70% 대 30% 정도 비율로 얘를 트레인을 주어진 데이터에 트레인의 70%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30%는 테스트 하는데 우리가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보통 또는 요거를 좀 더 이 디벨롭먼트 셋으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세 개의 부분으로 한 60대 60%대 20%대 20 나눠서 첫 번째 요 부분을 트레인으로 활용을 하고요. 요 20%는 디벨롭먼트에 사용하고 나머지 20%는 테스트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보통 이와 같은 그 룰들은 뭐 어떤 경험적인 룰에서 나온 건데요. 보통 그 데이터가 뭐 100개 정도 있다, 또는 1000개 정도 있다, 또는 뭐 데이터가 10,000개 정도 있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그 어프로치를 쓰는 게 적절합니다. 그렇지만 요즘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그 수가 어베일러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용 가능한 데이터들이.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룰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. 빅데이터의 케이스에는요,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데이터가 우리한테 주어졌다 있다고 봅시다. 그러면은 소위 dev나 또는 테스트에 활용할 데이터를 굳이 20%, 100만 개의 20%면은 뭐 20만 개의 데이터죠. 그런 것들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. 약 한 10,000개 정도의 그 데이터를 뽑아내서 얘를 dev로도 쓰고 또는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한 10,000개 정도만 사용하는 이러한 그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디벨롭나 테스트에 사용되는 그 데이터들의 목적은 데이터의 양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의 파라메타를 변화시켰을 때 그 변화되는 그 양상만 보거나 또는 그 에러의 어느 정도 그 율을 우리가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만 갖고도 충분합니다. 그래서 이 정도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한 98%대 1%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것보다도 더 큰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때때로 저도 많이 보는데 한 99.5%를 그 훈련 자료로 쓰고 나머지 0.5% 중에서 한 0.4%를 dev로, 그리고 0.1%를
테스트용으로 우리가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이때 쓰는 요 데이터 양은 한 10,000개 그 전후 그런 주변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 소위 크로스 밸리데이션 목적이나 또는 테스트 목적으로도 그 충분한 양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향이 좀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그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그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그 케이스가 좀 있는데요.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,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훈련 자료와 테스트 자료가 갖는 분포, 즉 확률적인 그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그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데, 그리고 그 많은 자료를 얻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그런 데이터 그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얻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 우리가 고양이 사진을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식별하는 앱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앱. 그런데 이 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양이 사진이 필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훈련 세트로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. 데이터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웹상에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많은 고양이 사진을 우리가 컬렉션을 할 수가 있고요. 실제로 그런데 활용되는 그 앱은 그 사용자가 그러니까 모바일 폰에서 자기가 활용을 많이 하겠죠.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들 중에서 고양이 사진을 골라내는 이러한 그 응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실제로 적용되는 데이터는 어떠한 그 데이터냐면 그 앱을 사용하는 사진자들이 직접 찍은 그 모바일 폰상에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들일 수 있습니다. 그런 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개발하거나 또는 데브나 테스트 세트는 그 핸드폰상에 존재하는 고양이 사진들일 수가 있습니다. 보통 뭐 완전히 다르진 않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러한 그 웹상에서 우리가 그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많은 고양이 사진들은 보통 그 높은 레졸루션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지만은 얘는 그 잘못 찍은 사진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러니까 로우 레졸루션이거나 또는 그 약간 그 스큐드된 좀 삐뚤어진 그러한 고양이 사진들이 많이 나타나겠죠. 그러므로 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 셋들의 그 분포가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사실은 이렇게 그 테스트 데이터와 데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. 사실 이래도 상관은 없는데요.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거는 적어도 dev와 테스트 셋은 동일한 분포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즉 dev는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를 결정할 때 쓰는 데이터 셋이고요. 그리고 테스트 셋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바이어스 됐는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이러한 그 세트를 테스트 셋인데, 사실 그 바이어스 된 그 결과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그럴 때는 이와 같이 dev하고 이 테스트가 동일한 분포에서만 왔으면 되고, 이 훈련 세트조차도 반드시 같은 분포를 가져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시츄에이션에서 앱을 개발해도 우리가 그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때때로 이런 dev와 테스트를 두 가지를 다 갖지 않고 테스트 세트를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즉 훈련 자료를 그 두 가지 종류로만 갖고 있는 거죠. 트레인 세트하고 그 dev 세트. 그런데 dev 세트죠. 그런데 dev 세트는 그 하이퍼 파라메타를 우리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. 근데 때때로 이 dev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가지에서 이거를 테스트 세트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
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우리가 트레인하고 테스트 요 두 가지만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웹 프로그래밍 그 초기에서는 이것을 dev라고 안 부르고 테스트라고도 부르는데, 실제로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 두 가지로 나눴을 때는 트레인과 dev 세트를 나누어서 활용한다, 그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때때로 사람들은 그냥 트레인하고 테스트만 가지고서 한다고 하는데, 실제로 요 테스트는 그 dev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dev 셋이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개발 세트만을 가지고서 이 훈련 자료와 두 가지 그 데이터 덩어리로 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